글 잘 쓰는 방법은 어찌 배워야 할까요? 온몸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글 잘 쓰는 걸 배우는 문제입니다. 글 잘 쓰는 걸 배운다 하면 인생 전체를 거는 일이에요. 특별한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. 우리 김기용 작가 글. 자기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. 진정성. 인생이 자기가 진짜로 느낀 바 그대로 쏟아낸 거예요. 지식인 영 하는 문장이 없어요. 그러나 글에 울림이 있습니다. 그게 글이에요. 그게 작가고 꾹꾹 자기 안에서 숙성시킨 그 무엇을 토해내는 거예요. 스킬적으로는, 방법적으로는 퇴고하고 또 퇴고하면 됩니다. 자기가 쓴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독자의 눈으로 또 보고 이해되나 안 되나 스스로. 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글 올리는 걸 보면 한심해서요. 소셜미디어는 원고지 아니랍니까? 트위터, 페이스북은 글이 아니랍니까? 문장도 가다듬지 않고 구성도 다시 보지 않고 단락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써제끼는구나. 한심하고 한심하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. 글을 잘 쓰려면 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. 글을 귀하게 여기면 돼요. 글의 귀함과 글의 책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글 쓰면 글 잘 쓰게 되죠. 매일 운동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는 거죠. 그거를 제가 왜 과하게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냐, 퇴고에 대해서 개인사적인 이유가 있어요. 자본론을, 마크스를 지금 컴퓨터로 글을 쓰는 수정 편집이 너무나 편한 이 시대에 편리함, 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쇄 환경이란 걸 모르셔서 그래요.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썰이나 풀어야겠다. 황세연 형제라고 아세요? 독일 좌파 철학 번역 소개 지식인으로 굉장히 많이 존경받던 유명한 그 황세연 형제 때문에 제가 번역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. 독일어에 보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활이란 뜻이에요. 21개 보겐, 21개의 보겐, 이런 잡진가 뭔가가 있어요. 그 번역을 21개의 활, BOGEN, BOGEN,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? 활이 21개? 그게 아니고 인쇄용 전지란 뜻입니다. 또 다른 뜻이 인쇄용 전지. 이 책이 인쇄가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인쇄되는 게 아니잖아요. 16페이지씩 32페이지씩 한 방에 쿡쿡 찍은 다음에 책을 탁탁탁 접어서 잘라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. 거대한 전지. 21장 전지란 뜻이에요. 그런 오역을 할 정도입니다. 근데 제가 전지 얘기를 왜 하냐. 마크스 시대에는 책을 한 권 내려면요. 타자기가 있어. 컴퓨터가 있어.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. 그냥 만년필도 없는데 이 깃털 달린 펜으로 잉크 찍어서 쓰다가 또 잉크 찍어서 쓰다가 또 잉크 찍어서 쓰다가 그렇게 쓴 거를 책으로 만들려면 인쇄소에 보내서 활자로 받아봐야 됩니다. 3G, 1쇄. 인쇄로 자기한테 도착하면 그거를 돼지꼬리 땡냐, 쉼표 빼고 여기 쉼표 들어가야 되고 오타 잡고 그거 하고 다시 인쇄소 보내면은 또 인쇄소에서 또 새로 찍어 또 갖고 오면은 또 이거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. 수백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쉼표 하나 찍고 안 찍고가 어마어마한 의미 차이를 낳는 정교한 이론서에서 막스가 개똥구리같이 써놓으면은 앵겔스 같은 사람이 그거를 정자체로 써줘요. 정자체로 써주면은 한 개도 안 틀리게 쉼표까지
정자체로 써놓으면 그거를 인쇄소에서 보고 식자공이 문성공이 아베 최대 뽑아가지고 온물라우트 찍어가면서 하고 조판공이 판 짜고 그래서 인쇄 걸어가지고 다시 막스한테 보내면 막스가 다시 돼지꼬리 땡냐 그렇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원고지에 책을 왜 쓰는지를 모르고 원고지에 책을 쓰죠. 인쇄 기술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. 문성공 식자공들이 인쇄소에서 글자를 뽑을 때 원고지에 글자를 한 칸마다 글자를 한 글씩 써놔야 뽑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책을 써본 적이 있냐? 저는 막스하고 비슷한 과정으로 책을 썼어요. 원고지에 번역을 하고 출판사 보내고 그 출판사 일도 내가 다 하고 인쇄소에서 갖고 온 활자 책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글자가 있는 데하고 종이가 있는 데가 차이가 없습니다. 맨들맨들합니다.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, 여기. 근데 옛날 책은 눈 감고 딱 만지면 우들투들합니다. 글자 있는 데는 쑥 들어가 있고 종이는 튀어나와 있고. 그게 옛날 활판 인쇄라는 거예요. 활판 인쇄. 활판 인쇄 때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하고 전산사식 시대에 책을 쓰기 시작한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. 활판 때는요. 내가 이만큼을 드러내라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. 그러니까 교정을 볼 때도 원고지 이 활판 인쇄돼가지고 첫 시리즈가 나한테 와요. 한 글자짜리를 네 글자짜리로 바꾸라는 교정 부호를 써놓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. 왜? 인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니까. 내가 여기 네 글자, 지금 한 글자짜리를 네 글자짜리로 바꾸면은 이 교정쇠를 다 뒤로 밀어야 돼. 줄줄줄줄 그 기계 쇳덩어리를 뒤로 다 밀어야 된다고. 그 식자공들이 내가 미안해서 그걸 어떻게 해. 함부로 교정도 못하는 거예요.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냐. 요 페이지 내에 제가 어느 정도로 착했냐. 요 페이지 내에 글자 수를 딱 계산해서 여기서 5글자를 추가하는 교정을 하잖아요. 여기서 5글자를 추가하는 교정을 하잖아. 그럼 요 밑에서 5글자를 줄이는 보정을 해요. 보정을. 전체 이 판면 안에 글자 개수가 똑같도록.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글자 밀리는 일은 없도록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교정을 본 사람이에요. 그렇게 돼요. 인쇄소를 알면. 인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교정하지. 나는 인쇄소를 아니까 차마 못하겠는 거야. 그게 20대 후반대인데. 근데 19세기에는 어땠겠냐고요. 20세기에도 그랬는데. 19세기에 지식인들이 글 쓸 때는 책을 낼 때는 어땠겠냐고요. 어마어마한. 근데 막스는 단 한 번도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글 다 쓰고 난 다음에 넘겨버리고 놔둔 적이 없어요. 마지막 교정세까지 쉼표 하나까지 자기가 다 자기 글을, 자기 원고를, 자기 책을 스펠링 한자까지 다 책임지는 교정을 했어요. 그래서 막스의 독일어를 보면 물론 다른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19세기에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형식적으로 완벽합니다. 더 이상 내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어학적으로 편집적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많은 책이 막스 앵겔스 전집이 거의 100권인데 그 책이 다 그래요. 동료 지식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. 그런 막스를 보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퇴고 없이 글 쓰는 자들을 보면 그러면서 지식인 있네 작가 있네 하는 자들을 보면 화가 너무 난다는 거죠. 그런 것도 모르는 자들이 드르륵 쓰고 틱 보내고 드르륵 쓰고 페이스북 서밋 단추 틱 누르고. 그래서 글 잘 쓰는 방법은 퇴고다.